안녕하세요. 인터뷰 플러스 송교아입니다.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는 대구시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지난 6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어떠한 일들을 하고 또 장애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이 센터의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 센터장 이상진입니다. 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대구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직장 생활을 하는 도중에 크든 작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네.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거나 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장애인 혼자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어려움이 부닥쳤을 때에 장애인 혼자 힘들어하지 않도록 노동 상담을 제공한다거나 법률적인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도움을 주고자 우리 센터가 마련되었고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지역 내 장애인 근로자 수를 알고 넘어가면 더욱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의 장애인 근로자 수가 현재 현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2020년도 등록 장애인 현황을 보면은 대구가 약 12만여 명, 경상북도가 한 18만여 명, 네. 합쳐서 30만여 명 정도가 있고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2020년 말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50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 수는 대구 지역이 7천여 명, 경북 지역이 5,9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네. 많은 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보다는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사실 직장 생활 중에 발생하는 노동 문제라면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고용노동부나 또 노동위원회를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근로자지원센터가 어떤 차이점, 다른 점이 있나요? 고용노동부에는 근로감독관들이 있어서 근로자들이 고소를 한다거나 고발을 했을 때에 감독관들이 조사를 하고 어떤 처분을 합니다마는 그리고 또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 노동행위가 있을 때에 조정 중재를 통해서 또 심판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해결해 주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사후에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 반면에 우리 센터는 근로자들이 일하는 도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근로자들이 사업장을 떠나지 않고 그 사업장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는 이 장애인 우리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고 상담을 받으면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어려운 일들을 좀 헤쳐나갈 네.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는 곳이군요. 그렇죠. 네. 자, 이 밖에 또 어떤 일들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떤 사안들이 또 있나요? 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 임금 체불, 부당 처우, 부당 해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을 해주는 것이 주 업무고 그 다음에 근로자와의 서로 이제 대인 관계의 문제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심리 상담을 해주는 네. 그런 화해와 치유 이런 접근을 하는 문제가 있겠고, 네. 그 다음 중요한 업무로는 노동법률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도 진행하나요?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노동 3단 사례 발표 세미나를 개최하고 또 주요 사례를 모아서 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 그다음에 지역 특화 사업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화해와 치유 프로그램 살짝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은 누가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좀 궁금해요.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화해와 치유 프로그램은 심리 상담 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네. 집단 상담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비슷한 사례 케이스를 모아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 상담은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회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심리 상담자의 역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센터에서는 아주 심리 상담자를 모시지 못하고 있는데 이달 중으로 전문 심리 상담 센터와 협약을 체결해서 곧바로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노동 법률 교육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 사업장에 찾아가서 직접 일일이 다 교육을 하기에는 사실은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계신가요? 사업장에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네. 우리 주 대상이 장애인 근로자, 그다음에 장애인 훈련생들인데 물론 사업장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면 좋습니다만 좋죠. 네. 특히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 그랬을 때 사업주들이 달가워할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육 대상자는 훈련생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저희들이 교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생은 저희들이 직접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우리 홈페이지에 교육 자료를 올려서 그들이 직접 공부할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 또 비대면으로 교육하고 또 학습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자, 특화 사업이라는 것도 저는 조금 눈에 띄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센터에서 준비하고 있는 특화 사업은 여행이 있겠고요. 여행이요? 예. 그다음에 생활체육 그리고 영화 관람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행은 장애인들이 장애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그런 곳을 찾아가서 장애인들이 얘기도 나누고 함으로써 직장 생활하는 도중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접근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생활체육은 장애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볼링이라든지 파크 골프, 뭐 당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쉬운 종목을 중심으로 장애인들 선호하는 이런 운동을 통해서 자기 친구들, 동료들, 가족들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고요. 네. 그리고 영화 관람은 저희들이 개소를 기념해서 홍보 차원에서 이벤트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네. CGV와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지금 쿠폰을 발행했고요. 한 사람당 영화 관람 쿠폰 2장, 그다음에 영화관에 가면은 팝콘하고 음료를 먹게 되는데 네. 그 콤보 쿠폰도 한 장 겸해서 제공할 계획을 했습니다. 네. 오, 먹는 것까지 패키지로 해결이 되는 거네요. 네. 네. 자, 지금까지 센터의 상담과 또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는데요.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장애인 근로자만 이게 이용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그렇죠. 일반인들도 좀 참여를 할 수 있나요? 예, 예. 우리 일반 상담은 대상자가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훈련생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비장애인은 대상이 아니겠고요. 그런데 심리 상담은 장애인이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소속한 그 집단, 또 그 사업주, 관리자, 장애인 동료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겠고 또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센터가 최근에 또 개소가 됐고 전국적으로 많지 않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럼 소외되는 장애인 근로자가 일단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방안들은 좀 준비가 돼 있나요? 우리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작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네. 서울, 부산, 광주 세 곳에 생겼고 원래 추가적으로 대구, 대전, 경기 세 곳에 생겨서 모두 6곳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커버하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16개 시도에 모두 생기게 될 때까지 인접 지역도 지금 기존의 센터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센터에서는 경북 지역 장애인들도 우리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경북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센터까지 와서 네. 대면 상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상담자들이 요즘 비대면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서 상담하기 때문에
경북적 장애인들도 우리 센터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신설 조직은 이 인구 구성이 조금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구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인적 구성이 좀 어떻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센터에는 저 센터장을 비롯해서 전문 상담사가 2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2분, 노무사 1분, 그다음에 수어 통역사 3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와 전문 상담사는 그 상근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은 촉탁직으로 네. 비상근직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과 노무사님은 수요일 오후에 출근하시고 또 수어 통역 3분은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출근하고 계십니다. 우리 센터 위치가 범어역 인근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범어역 인근에 법원이 있고 네. 또 대구노동청, 노동위원회가 가까이 있습니다. 10분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는 변호사 사무실도 많고 그렇죠. 노무사 사무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센터에서 아주 유능한 변호사님과 노무사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센터에서 이렇게 이제 유능한 분을 모셨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차원 높은 노동 법률 서비스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네. 그 센터에 수어 통역사 분들이 또 3분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청각 장애인들은 이 서비스들을 받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네.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께서는 센터를 이용할 때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으로 비대면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아니더라도 뭐 찾아오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그 전화나 온라인 상담이 주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각 장애인들도 화상 전화기가 있어서 영상으로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장애인들이 그쵸.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호자를 통해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물론 직접 발달 장애인도 오고 보호자도 같이 와서 대면 상담을 하면은 시간적으로는 절약이 됩니다. 그런데 비대면 상담을 한다고 그래서 전화로 상담을 한다고 그래서 또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충분히 상담을 할 수 있고 다른 장애 유형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상담이 다 가능합니다. 자, 이제 센터 이야기를 또 해볼까 합니다. 올해 센터의 개소 첫 해잖아요. 네. 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이라던가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한 서비스의 소프트웨어가 잘 구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없으면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센터가 개소와 동시에 적극적으로 우리 센터를 알려야 되겠다. 개소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해서 대구시 각 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곳곳에 개소를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각 신문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다음에 대구시 장애인 복지과를 통해서 구청과 동사무소에 모든 홍보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장애인 단체가 대구시에 8개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과 모두 협약을 체결하고 또 7개 복지관하고 또 협약을 체결해서 센터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하고 경북지사에는 장애인 자료들이 있습니다. 취업시킨 장애인 자료들. 그래서 그 인적 사항도 입수해가지고 저희들이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또 우편을 통해서도 홍보 자료를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 보내면 좋겠지만은 또 제3자 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들마다 보니까 좀 제한적으로 실시했습니다만은 우리 직접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에게 홍보를 한 데 대해서 보람 있게 생각하고 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직접 열심히 발로 뛰셔서 더 많이 홍보가 되고 그 혜택들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더 많아지길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장애 근로자분들도 어려움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센터장님께서는 이 장애인 근로자들의 현 주소랄까요? 지금의 현실이 좀 어떻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이런 방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은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속될 것 같은데 여기에 또 비장애인들을 보다가 장애인들이 다수 고용되어 있습니다. 네. 비율 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장애인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작년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은 장애인 근로자 중에 한 20% 이상이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임금 삭감, 노동시간 단축, 고용 조정, 또 직장 폐쇄 등으로 급여가 줄어들고 또 실직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우리 센터가 좀 그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서 또 법률적 지원을 통해서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지역 장애인의 근로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카메라 보시고 이번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 될수록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것 같고요.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우리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와중에 장애인들이 부닥치게 될 문제, 임금의 삭감이나 또 근로시간이 줄어들므로써 또 급여가 줄어드는 문제, 그 다음에 고용 조정으로 통해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장애인들이 우리 센터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센터도 장애인들의 기대의 언덕이 되도록 늘 가까이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말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우리 장애인들이 힘들 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떠올리는 좀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앞으로 우리 대구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장애인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구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이 홈페이지에 있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센터 홈페이지에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장애인 근로자 여러분들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센터가 언제까지나 옆에 함께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 가족들을 위한 센터로 더 거듭나길 바라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협조해주신 분들께는 교감형 동식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종일 이용권을 드립니다.